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네, 오늘은 최근에 캐나다 인터내셔널 뮤직 컴피티션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플래티넘 메달을 수상하고 또 이 3월 달에 뉴욕의 카네기홀과 또 링컨 센터에서 독주회를 앞두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은양 프란체스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아침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반가운데 이 캐나다에서 국제 콩쿠르를 1월에 했나 봐요. 예, 캐나다하고 미국과 유럽에 작년 6월부터 계속 네. 입상이 갑자기 계속 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 작년 하반기부터 콩쿠르에 많이 참여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콩쿠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콩쿠르나 그다음에 학교들 그 음악에 관련된 모든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돌려갔으니까 네. 제가 연습하는 것을 레코딩을 많이 했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지원을 하려고 네. 메네스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네. 낸 건데 생각외로 선생님들이 이제 평가가 좋으셔서 네. 어차피 녹음한 곡은 네. 콩쿠르에도 내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로 두 개를 네, 그렇죠. 네. 네. 얻어올린. 그 네. 일타쌍피라고 하는. 네. 그런데 와우. 이제 너무 갑자기 네네. 그게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너무 갑자기 여러 가지 콩쿠르이 동시에 다 연락이 오면서 네. 냈는데 다 또 괜찮았어요, 결과가. 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이 언제부터 지금 모스크바 뮤직 컴피티션, 국제 모스크바 뮤직 컴피티션 여기서 이제 3위를 차지했고 또 카를로스 앤 소피아 인터내셔널 컴피티션 스페인에서 열린 네. 이거 마드리드 아닙니까? 네, 어떻게 선생님 역시. 아니 이게 저 국왕과 이 왕비잖아요. 네. 그 콩쿠르 마드리드 스페인 브론즈 메달 3등도 하셨고 뮤직 앤 스타즈 어워드 그리고 골든 클래시컬 뮤직 어워드 그랜드 프라이즈 비르투오소 오스트리아 1위 또 퀘벡의 인터내셔널 뮤직 컴피티션 골드 메달. 다. 막 그냥 유럽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노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뮤직 컴피티션, 글로벌 인터내셔널 뮤직 컴피티션, 지니어스 뮤직 컴피티션 이게 좀 유명한 것 같은데요. 이 게니우스. 예, 지니어스는 조금 다른 콩쿠르들 물론 개인적으로 저한테 계속 인포메이션 이메일이 왔었는데 네. 지니어스 컴피티션은 영국인데요. 사실 영국의 컴피티션은 작년 여름에 제가 오스트리아의 콩쿠르 우상으로 짤즈부르 가서 연주를 했어요. 예. 그때 이후로 영국에서 연극이 많이 오는데 지니어스는 바로 유튜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보시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야, 요즘 정말 시대가 네, 그렇죠. 변천이 빠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콩쿠르와는 달리 요즘 콩쿠르 나가는 그 청년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다 그 찍은 동영상으로 네.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나중에도 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게 뭐 의도는 처음에 학교 준비였지만 시대적인 흐름으로 레코딩을 계속 하면서 거의 1년, 2년을 라이브 연주는 거의 잘하지 않고 또 하고 싶은 것은 캔슬이 많이 됐어요.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라이브 연주를 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한 상당 부분 많이 캔슬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조금 그 방역에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본 결과 이것도 연주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뮤직 컴피티션, 월드 클래시컬 뮤직 어워즈, 캐나디안 인터내셔널 뮤직 컴피티션까지 아주 다양한 그 콩쿠르에서 최근에 뭐 계속해서
네. 그 수상을 하면서 엄청 바쁜 시간을 네. 보내셨는데 그 제가 꼭 여쭤본 게 있는데 그러면 상금도 좀 이렇게 꽤 많이 받았나요? 아니요, 상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크게 없고요. 부상이 네. 이제 부상이 뭐 네, 자동차 이런 겁니까? 자동차 주면 좋겠어요. 아, 네. 건의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네. 그건 아니에요. 피아노. 뭐 이제 뭐 오스트리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카네기 홀이나 링컨 센터도 사실 라이브 연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네. 스페인이나 네. 미국은 시장이 크고 그렇죠. 힘들어도 피아노는 라이브로 돼요. 그래서 이제 꼭 참여하기를 원하고 사실 제가 오스트리아에 가서 연주를 하면서 느낀 것은 라이브 연주를 하고 나면은 그 연주 속에서 연주 평가나 관계자들이나 관중들의 반응을 보고 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연락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홍보되는 거나 상금도 뭐 조금인데 그건 사실 경비도 조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런데 이제 네. 여론의 마지막까지도 온라인으로 뽑아요? 지금 미국에 가는 것은 네. 1차는 온라인, 네. 2차, 3차는 라이브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라별로 차이가 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이브를 고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도 되는 나라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또 라이브한 걸 좋아하는 스페인 네. 사람들이고. 좋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멋진 최근에 또 이 공연을 또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에 레퍼토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 제가 안톤 가르시아 이브렐 이 한국 분들에겐 좀 생소한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스페인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마드리드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님이세요. 네. 저는 사실 10년도 전에 알게 된 작곡가님인데 이 곡으로 제가 네. 퀘벡에서 금메달을 받고 메네스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휘자님이 네. 작곡가님이. 네. 그래서 이 곡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뭐 프로듀서님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제가 선택을 했고요. 다른 데서는 어떤 곡을 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안톤 가르시아 이브렐로 제가. 그렇군요. 자, 작곡가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 이 1933년에 테루엘 스페인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가 지금 3만 5천 명밖에 없는 소도시, 작은 마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오케스트라, 성악곡, 또 실내악곡 이렇게 작곡을 많이 하셨더군요. 네. 그리고 아들이 또 유명한 건축가더라고요.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이라고 하는 또 아들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TV 시리즈물 작곡도 많이 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이 코비드-19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바로 2021년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곡을 오늘 또 연주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 그 연주를 많이 그 한 분이 없어서 유튜브를 트니까 최은양 프란체스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또 아주 굉장히 그 이 곡 또 아주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Tres Bayadilas 하면은 이게 발라드라는 뜻인가요? 네, 발라드. 세 개의 발라드. 그중에서 1악장하고 3악장. 이 템포 빠르기는 어떻게 되나요? 템포는 모데라토 정도예요. 80에서 90인데요. 원체 스페인 뮤직이 조금 로맨틱과 인상주의적인 프랑스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네네네. 그걸 중간에 템포 변화도 많고 뭐 색채감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유롭게. 음색도 좀 자유롭게. 스페니쉬처럼. 예,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평가도 사실 네. 미국 선생님들인 한국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다. 이런데도 실제로 이걸 초연하신 선생님들이나 스페인,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이 우리나라 음악을 듣는 거하고 네. 스페인 사람이 듣는 건 잘 맞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은 잘했는데 쳐줘서 되게 고맙대요. 스페인 작곡가 곡을. 그런데 조금 더 그 특유의 플라멩거나 스페인 특유의 정서가 있는 기타 음악 이런 걸 많이 듣고 더 곡을 좀 내보려고 해라. 더 뭐라 그러지 스페인적인 음치를 본인이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좋겠다. 또 랩소디적인 거, 뭐 그다음에 예. 이 플라멩코, 뭐 그 춤들 여러 가지 그 호따나 뭐 이런 거 다 플라멩코 막 이야 하는 거 그런 것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오늘 내주시죠 뭐. 아니 그게 제가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아 그렇습니까? 네. 되시는 대로 네. 자신의 스타일로 네. 오늘 한번 스페인 사람 없으니까 네. 자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의 Tres Bayadilas 세 개의 이 발라드 가운데서 1사막장을 네. 우리 피아니스트 최은양 프란체스카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안톤 가르시아 아브릴, 이 1933년 아라곤 지방의 테루엘에서 태어나서 2021년 마드리드에서 안타깝게도 코비드-19으로 세상을 떠난 이 현대 작곡가의 드레스 바야딜라스 세 개의 발라드 함께 그중에서 1악장과 3악장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그 스페인적인 냄새를 감출 수 없는 그런 작곡가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이 곡을 이제 또 대표곡으로 이제 또 연주하실 예정이죠. 예, 제가 사실 처음에 한 7, 8년 전에 작곡가님한테 피아노 곡 악보를 다 받았어요. 네. 그때 다른 사실 스페인 작곡가님들한테도 악보를 몇 개 받아서 연락이 오는데요. 네. 사실 현대곡을 접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악보를 보고 이게 익히는 게 되게 힘든데 이 작곡가님은 너무 제가 마음에 들고 평가도 좋고 그래서 인상주의적인 느낌도 굉장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스페인과 인연을 갖게 되셨는데, 근데 그 이제 대구에서 가톨릭 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러시아로 가셨습니다. 옛날에 가톨릭 대에서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류드밀라 남 선생님이 메조소프라노로 또 근무를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 들어가시기 전인가요? 하여튼 그 페테르부르크로 유학을 가셨는데 어떤 연유로 또 이 러시아로 가시게 되셨을까요? 사실 저의 첫 번째 러시아 선생님은 제가 19살 때 이미 가톨릭 대를 가기 전에 그때 만났던 기억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저는 피아노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때 선생님한테 레슨 받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할 거면 피아노 전공해도 되겠다. 19살 때 시작하셨어요? 거의 18 취미로만 하다가. 상당히 뒤늦게. 네. 자, 그래서 콩쿠르도 뒤늦게 이렇게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장벽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있는 갑자기 원래 사실 코로나 바로 직전에요. 그 전부터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콩쿠르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갑자기 왜 레코딩만 하면 되니까 숫자가 확 이렇게 많아지고 뭐 더 뭐지 가속화된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에 대구 분위기는 대구에 이제 계명대학교나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장 선생님도 그때 유학에 미국에 러시아에 있었지만 막 러시아 교수님들 초빙을 많이 하고 러시아 교수님들 도 마스터 클래스 많이 하고 교수님들도 많이 연구하시러 가시고 그럴 때여서 시대적으로 딱 그때 러시아 붐이 일어났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러시아를 유학 갈 때는 저는 대구 가톨릭대를 졸업식도 안 하고 갔지만 졸업식 안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구의 계명대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페테르부르크에 드림스키 콜사코프 음악을 하시겠네요. 거기 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블라디미르 폴리아코프이라는 분인데 어떤 또 가르침을 좀 인상 깊게 받으셨을까요? 선생님이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닌데요. 러시아 피아니스트의 계보로 봤을 때는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까다롭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그레고리 사칼로프 하고 유일하게 같이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피아니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피아니즘이 비슷하다는 거는 소리 내는 방식이나 그 피아노를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소리를 낼 때 소리 밸런스 폭이나 이런 아티큘레이션이나 이런 거가 배워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할핀이라고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하신 이제 뭐 근데 원래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하고 피아니즘이 전혀 좀 많이 되게 틀려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소리 원래 러시아 음악가들은 색채감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거를 이해하기가 힘든데 시간이 참 많이 지나면 이해가 되는데 좀 페테르부르크는 악보의 호흡이라 그러죠. 우리가 프레이즈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더 뭐라고 하지 아담하고 또 작은 아티큘레이션의 디테일을 음색을 다르게 해서 표현하는 거를 중요시하는데 사실 제가 뉴욕에서 만나는 많은 선생님들은 모스크바 출신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은 라인을 크게 보고요. 소리 좀 심플하고 템포도 더 빨리 잡고 훨씬 다이나믹. 맞아요. 하죠.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굉장히 크게 소리 내는 거를 강조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저도 일단 음량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음색의 다양한 폭.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소리를 어떤 소리를 선생님들이 추구하냐에 따라서 신체 이렇게 신체의 포지션이나 손가락 쓰는 보면 이런 게 많이 다른데 궁극적으로 네. 음색을 소리의 다양한 음색을 피아니스트가 만들어내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공통분모가 있지만 네. 선호하는 색깔이나 아티큘레이션에서 제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고 모스크바 선생님들은 좀 더 큰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허인영 씨, 봄 향기를 몰고 오신 피아니스트 최은양 프란체스카님 유클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 봄 향기 하니까 은향. 네. 그 은빛 향기입니까? 은은한 향기요. 은은한 향기. 네. 우리 제 방송 전 시간이 바로 은빛 수녀님이 진행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기 또 은은한 향기군요. 네, 자 은은한 향기. 그런 한자로도 은은한 향기세요? 네, 한자로 저희 아버님이. 오,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자, 공성환 씨 콩쿨 소개하는데 5분 흘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최근에 한 거. 와, 공주님 재택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정희 씨 콩쿠르도 온라인으로 하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요즘에 많은 콩쿠르가 아주 국제적인 콩쿠르도 온라인으로 이제 예선을 치르고 또 이제 요 텍사스에서 열리는 콩쿠르 이런 데도 아주 굉장히 지금 많은 이 아티스트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참가해서 많이 통과를 했죠. 정신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방송 들어봤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다방면에 관심과 열공하시는 명동백장 유클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경쾌한 피아노 소리 제 귀가 번쩍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정희 씨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클을 통해 멋진 음악 한 분을 또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도 마음이 가는 건 최은양 프란체스카님의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 대박 최고예요 하고 공주님 올려주셨고 세라55 피아노 연주 사랑스럽네요 발라드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한편의 공연을 보는 줄 알았어요. 스페니쉬 연주자 같으세요. 제이 파크 올려주셨습니다. 러시아 명동백장님과 공유할 수 있는 일이 많으실 듯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사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또 쇼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쇼페나 이렇게 쇼펜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쇼팽 곡들 두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주르크하고 에튜드인데요. 네,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마주르크 오프스 67의 2번. 이건 급하게. 급하게? 사실 유작인데 뭘 급하게? 제가 급하게 선택했다 이거죠. 네. 급하게 미국 가기 전에 제가 그리고 마침 지금 이 시간에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스크바 출신의 저희 러시아 선생님이 한 달 전에도 타결을 하셨어요. 그러세요?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서 기념음악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리나 뭐라서? 니나 렐축. 니나 렐축. 네. 축 하면은 약간 우크라이나 계통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오늘 베토벤도 조금 이따 치겠지만 이 쇼팽 마주르크 67은 선생님의 선생님 야코브 플리에르 이 명 피아니스트.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마침 저도 이번에 가서 쇼팽 곡을 2개 많이 쳐야 돼가지고. 야코브 플리에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사실 사람들은 저도 에밀 길레스 되게 좋아해요. 네. 선생님 에밀 길레스가 어떻게 연습했나 뭐 아시겠나지가 어떻게 연습했나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줘서 사실 저도 그 말 듣고 그대로 연습 많이 따라 해봤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니 사실 저가 선생님도 에밀 길레스가 스케일 연습하는 거 차이콥스키 뮤지엄 가서 몰래 들었대요. 정말 너무 아름답대요. 아무리 대단한 대가도 사실 숨어서 기본기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 말 듣고 제가 스케일 연습을 다시 또 하죠. 그래서 뭐 리터도 조그만 미니 시계를 피아노 옆에 딱 앉혀놓고 딱 시간 재서 시간만 친다는 거예요. 리터는 정말 정확히 뭐든지 정확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천재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해서 선생님. 그런데 뭐 야코브 플리에르는 지금 거장이신 미하이 플랫니오프. 네, 플랫니오프.
미아 플래티넘 오빠 같이 공부할 때 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에밀 길레스를 많이 알지만 에밀 길레스보다 당대 더 일찍 콩쿠르에 우승하고 유명한 진짜 피아니스트고 교육자였다고. 근데 차후에 이제 에밀 길레스 선생님이 원체 자기만의 그 소리가 있고 네.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에밀 길레스를 기억하지만 네. 사실 선생님이 배울 당시에는 플리에르가 훨씬 음악적으로 더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죠. 예, 위대한 피아니스트고 음악적인 그런 디테일도 좋고 쇼팽에 대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야코브 플리가 67에 2번을 치셨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그래서 이것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걸로. 마주르카. 그리고 에튜드는요? 이거 레볼루셔너리 아닙니까? 혁명. 네. 에튜드. 네. 제가 언젠가 쇼팽 에튜드에 다 한번 언젠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만 항상 있어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꼭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곡 연주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언젠가.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듣겠습니다. 네. 쇼팽의 마주르카 작품 67에 2 하고요. 에튜드 작품 10에 12 혁명 이 두 곡을 최은양 프란체스카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어서 가십시오. 예. 최은양 프란체스카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쇼팽의 두 곡. 지금 들으신 곡 에튜드 10의 12번 레보루셔너리 혁명하고요. 또 마주르카 작품 67의 2 쇼팽의 유작 두 곡을 함께 또 감상하셨습니다. 야코브 플리에르의 느낌 또 이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요. 네. 제가 준비가 부족했나 봐요. 그러면. 자, 여기 이영진 님이 손가락 터치 피아노 굿 이렇게 올려주셨고 영미 라파엘의 1D 최공 하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와, 연주하는 손가락이 그냥 예술이에요. 피아노 건반이 심장 속에서 굴러다니며 두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허인영 씨 지하철 안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연주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지금 유튜브로 감상하고 계신가 봐요. 이 또 영광이에요. 우리나라 지하철 5G 잘 돼 있어가지고 예.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자, 방루이스 최은양 피아니스트 쇼팽 에튜드 혁명은 그간의 애쓰신 피아노를 향한 애정과 열정을 고스란히 전해주시는 듯해요. 또 브라보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네. 졸업하셨겠네요. 졸업 못했어요. 졸업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뉴욕으로 가셨네요. 네. 러시아에서 뉴욕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또 방향 중에 또 큰 무대로 또 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뉴욕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가게 되신 이유는 궁금합니다. 첫째는 제가 건강적으로 러시아에서 오래 더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예. 페테르부르크는 춥기도 하지만은 기압이 굉장히 낮아서 맞아요. 저는 늘 아팠어요. 잘 맞는 분이 있고 잘 안 네. 맞는 분이 있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러시아에 더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음기가 강하다고. 맞아요. 역시 잘하죠. 기압이 늘 이렇게 낮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활짝 웃어지지가 않고 약간 기분이 이렇게 흐무리한 느낌. 네. 너무 잘 이해하시네요. 늘 구름이 껴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하루에도 72번 날씨가 바뀐다고 하니까. 그럼요. 해가 떴다가 구름이 꼈다가 비가 왔다가 먹구름이 왔다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드라마틱한 날씨에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느낄 수 있는 곳이 상트페테르부르크다. 심지어 여름에도. 예, 여름에는 백야. 네. 근데 그래서 좀 힘드셨군요. 사실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주 익숙해지기 어려운 그런 날씨 기후 조건이 바로 러시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여태까지의 전쟁 역사를 보면 러시아에 쳐들어가서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퇴폐했잖아요. 그게 다 날씨도 정말 강력하게 맞아요.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보면 느낄 수 있어요. 네, 러시아 맞습니다. 사람들은 민족성이 왜 그렇고 진짜 선생님들 너무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음악도 처음에 라마니노프나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아름답지만 너무 우울하잖아요. 네.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눈바람을 맞으면서. 네. 또 그런 기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깊이 있는 음악이 나오지 않았나. 네. 이것이 또 러시아 음악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제 좀 힘들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확 뭐가 바뀌었습니까? 전혀. 우선은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열려 있고 모든 상당히 많은 국정의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음악적인 길은 크게 변화가 없는. 이미 가셨을 때도 러시아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난 헤어날 수 없는 건가 러시아 사람한테 사실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뉴욕 시립대 음악학부 피아노 연주과정 석사 졸업하셨는데 거기서 지도 교수도 니나 렐축 러시아 분이셨고 또 2005년에 개인 레슨을 받은 분도 이리나 마로조와 이 러시아 우리 페테르부르크 출신이고 네. 선생님 건너서 아시고 지금 다르게 또 알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은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가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동창들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메트 오페라에 가면 그렇게 러시아 말이 많이 들려오고 안나네 테레코 출연한 날에는 완전히 동문회하고 있고 거기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러시아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또 뉴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주해 주실 곡은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는 모두 리스트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리스트의 선생님이 또 결국은
체르니, 베토벤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피아니즘의 선배 형님은 바로 베토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베토벤의 곡을 또 골라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베토벤의 소나타 중에서 이 1800년에 쓴 피아노 소나타 22번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곡을 오늘 제 치는 이유는 네. 아까 그 플리에르님 선생님께서 쓰셨던 마즈루카와 비슷한데요. 러시아 선생님들이 들을 때는 제가 초기 베토벤 정도까지 모차르트 이렇게 치면 참 좋아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듣기에.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워풀한 쪽보다는 그래도 조금 클래식 폼, 소나타 폼이 있는 안에서 치는 게 선생님들이 그때 베토벤 초기 소나타 있는 것 중에서 쳐라, 모차르트 쳐라 이런 얘기를 공부할 때도 많이 듣고 선생님들도 그거 치면 참 좋아라 해주셨는데요. 이 베토벤의 초기 소나타 1번에서 11번 중에 11번이 제일 마지막 소나타인데요. 네. 선생님이 사실 이거를 직접 골라주셨는데 이거 고르기 전에 이거 쳐라 저거 쳐라 너무 많이 시켜보시더라고요. 그 중 이게 제일 낫다고. 그럼 이거저거 다 연습해 보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못 쳐도 선생님들은 선곡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 제자한테 딱 맞는 이 작품을 또 무대 위에서 연주해주면 사람들이 가장 또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곡을 고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좋아하지만 이제 네. 그때 좀 음악을 보는 견해라든가 해안? 예, 그렇죠. 레파토리를 장소에 따라 목적에 네. 따라 예.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다른 공부를 많이 시켜주셨는데요. 이 곡은 제가 좀 이따 악보에 이렇게 있으면 보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선생님이 다 질문을 많이 던져주신 곡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고별 연주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크게 많이 치진 않았는데요. 힘들어도 한번 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치신 거를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 못할 테니까 이 유튜브를 나중에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한테. 아니 돌아가셨다니. 돌아가셨어요? 오늘 고별 연주하는. 그것 때문에 연주. 제가 선생님이 고별 연주한다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저의 선생님이? 같은 제자들이 저의 동문들이 클래스메이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슬픔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베토벤 소나타 제가 친 것 중에 이게 하늘나라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 성함이 니나 렐축. 니나 렐축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또 고인의 명복을 빌며 두 분이나 명복을 빌었네요 오늘. 예, 안톤 가르시아 이분 하고 이상하게 코비드 19 때문에 제가 이분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아이고 뉴욕에서 참 많이 돌아가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2번 작품 22 11의 1악장 알레그로 con brio 빠르고 생기 있게 함께 피아니스트 최은양 프란체스카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최고의 스승은 제자의 장점을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라 생각해요 하고 방 루이스 올려주셨고요. 영미 라파엘라 베토벤 이름만 들어도 이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최은양 선생님께서 베토벤의 호수로 풍덩 시켜주시는 건가요? 가슴 쓸어내리고 들을 준비합니다.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22, 11번 그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con brio 1800년의 작품 함께 만나봤습니다. 콩쿠르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연주되는 곡이라고도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또 베토벤의 곡을 연주해 주셨어요.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니나 렐축 선생님 또 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이제 뉴욕에서 3월 7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다. 네, 3월 7일 날 그 카네기홀에서 연주, 또 3월 12일 날 링컨 센터에서 연주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링컨 센터는 어디서 하나요? 멀킨홀에서 원래 잡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연기 이제 제가 엊그저께 한음 신년 음악회 출연을 했는데요. 네. 그 날짜가 겹친 거예요. 그 사실은 미국에서 몇 달 전부터 먼저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연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오셔야 되는 건가요? 예, 왔다가 5월달에 이제 결과가 좋으면은 링컨 센터는 5월에 가고 다른 카네기홀 연주는 계속. 그때 연주하는 레퍼토리들이 오늘 또 들려주신 레퍼토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레퍼토리들 연주하시나요? 그때는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제가 쇼팽을 치던지 뭐 다른 프로코피에프를 치던지 이런 아직 미정이에요. 미정이군요. 네. 그래서 그 다른 프로코피에프를 치신다 그래서 프로코피에프 연주를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또 끝곡으로 피아노 소나타 작품 14의 2 4악장인데 이게 아주 또 활달한 악장입니다. 비바체, 모데라토, 비바체로 이어지는 이 곡. 자, 우리 러시아에서 페테르부르크에서 공부한 림스키-콜사코프 음악원 출신 최은양 프란체스카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주 기대가 많이 되죠. 또 러시아에서 배운 러시아 레퍼토리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프라코피에프의 피아노 소나타 14번의 그중에서 4악장 비바체 모데라토 비바체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주 시원하시겠네요. 저요? 네. 자, 여기 방루이스 스페인에서 쇼팽, 베토벤, 러시아, 프로코피에프, 고전에서 현대까지 아우르는 최은영 피아니스트 다양한 스펙트럼도 박수를 드리고요. 니트 셔츠에 팔을 걷어 올리시고 연주하는 모습에서 친근함도 느끼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연주 들려주신 우리 최은영 프란체스카 피아니스트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그 카네기홀 연주 잘하고 돌아오세요. 네, 아주 오늘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살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